일봉, 주봉, 월봉, 뭐 분봉, 틱 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한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요 관련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 분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최근에 제가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도 그런대로 차트 자리를 좀 잘 지켜가고 있다. 시장 상황이 좀, 뭐 조정이 나오던 뭐 시장 상황이 흔들림 없이 일단 급등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생명선 딱 기준들을 좀 지켜가고 있어가지고 뭐 저는 좀 요것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고점이라고 하면 이러한 고점인 건지 아니면 과거의 고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 이제 아무튼 고점 부분에서 물려서 지금 현재 좀 마이너스인데 어 뭐 좀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뭐 들고 가세요, 뭐 마세요라는 말은 저는 안 드리죠. 뭐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지키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 금요일장에서도 이러한 자리에서 올라가지 않고 빠졌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한 번 더 보는 자리죠. 요 생명선을 밀려났지만 또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력선도 일단은 요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 가지고 그죠? 한 번, 두 번 지지 받아 가지고 고점을 그래도 한 번 높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명선을 20선을 좀 밀려놨지만 뭐 여기까지 벗어나면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를 좀 훼손하기 전까지 또는 뭐 사실 이렇게 생명선을 벗어나고 바로 살려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저는 또 계속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리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물려셨다라면 아무튼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이건 급등주잖아요. 그죠? 급등주.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스스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세레스톡이 처음이라면 꼭 보셔야 될 영상 뭐 추세 돌파 지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일선 뭐 생명선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이거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최근에도 대성 파이텍을 매매를 한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잠시만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4일 전이니까 제가 아마 저장을 해놨을 거예요. 대성판이 때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네요. 요거 한번 좀 볼게요.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있네요. 자, 보시면은 저도 이제 대성판택을 계속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이냐? 2월 8일입니다. 2월 8일. 자, 2월 8일이면은 이날이네요. 그죠? 4일 전에. 자, 보시면은 대성 파인텍이 장중에는 자, 지금 이러한 모습을 그려갈 때는 결국 마감은 음봉을 했지만 자, 앞쪽에 꼬리를 좀 먹어가면서 양봉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요거 지금 요 앞전에 저항을 한 두 차례 좀 받았던 요 자리를 좀 돌파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베팅을 했죠. 일단은 시가 이후에 빠졌다가 또 고점 한번 찍고 지지받고 한 번 더 고점을 높이는 모습 속에서 일단은 좀 이렇게 두 차례 좀 진입을 해봤는데 여기가 저는 이제 여기서도 빠졌으면 뭐 일단 뭐 요 정도 구간까지라든지 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까지 오진 않았고 직전에 요 자리를 지켜가면서 요게 요 앞쪽에 고점을 찔러줬잖아요. 높여줬잖아요. 고점을 높이면 지켜주고 그냥 가줘야 돼요. 그죠? 강한 종목이라면 또는 요 구간에서 요 돌파를 했으면 여긴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매수를 하고 나서 고점을 드높였는데 그냥 계속 그냥 빠지니까 요거는 아닌 거예요. 요거는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좀 액션이 들어갔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통해서 그냥 짧게 한 1%였나? 짧게 먹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스스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스스로 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급등 종목, 급등주, 뭐 단타 매매를 하면 정말 위험천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최근에 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잘 판 거죠. 여기서 팔지 않았더라면 고점 대비해서는 뭐 10% 넘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을 읽어내고 요 안에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타이밍을 좀 놓치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요. 그죠? 지금. 저도 요 구간에서 좋은 모습을 좀 그리나 싶어가지고 좀 들어갔다가 이제 정리를 한 거고, 정리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요 가격대가, 네, 뭐 3,000원 거의 근방이니까, 그죠? 거의 요 고점이잖아요. 그죠? 지금 뭐 15%, 뭐 또 빠지면 20%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급등주는 정말 급등주답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좀 요걸 좀 드릴 텐데,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하고 종목 정리를 하셔야겠죠, 당연히. 지금 시장 분위기상. 그래서 어떤 종목이 또 있었냐면, 제가, GSE라는 종목도, 좀 아쉬운 자리도 있었어요.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나왔는데, 이제 요 질주를 했죠. 이러한 어떤 흐름도 보였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것도, 뭐, 분봉으로, 뭐, 봐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다행히도 제가 요 GSE라는 종목을 요때 들어가서 이때 잘 팔았어요. 요거는,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를 한 거는 일단 직전에 이제 저항을 받았던 고점 떼고, 그리고 과거에도 계속해서, 그냥 일봉 상황도 사실은 뭐 썩 좋은 자리는 아니죠. 그죠? 일봉 자리도. 제 특강을 수강하신 분들이라면, 요게 뭐, 급소도 아니고 맥점도 아니고 그냥 좀 하나의 기준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움직이니까, 자, 시장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요 이슈가 앞으로 좀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 물론 급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미래생명 자원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좀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GS2를 좀 선정을 해가지고 베팅을 했는데, 한 3%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다 팔지 않았었거든요. 대성 엘텍가, 대성 엘텍이 아니죠. 대성 엘텍 맞죠? 대성 엘텍가 같습니다. 진입을 하고 나서 요 고점을 강한 종목이었더라면 고점 두 높여야죠. 근데 이건 높이지도 못하고 밀려나니까 재빠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럴 틈도 주지를 않는 종목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 줄 때 땡큐하고 정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빠져나와야죠. 일단. 요게 뭐 또 이슈가 있어서 뭐 갭상승 출발해서 뭐 가든 말든 그건 나중에 일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일단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래생명자원을 매매를 못해서 굉장히 아쉽지만, 놓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복귀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음엔 놓치지 않으면 되죠. 다음에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되는 거고, 놓치는 건 상관없다. 근데, 들어갔을 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내 돈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잃지 않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요 말씀을, 최근에 이제 제가 GSE라는 종목을 매매하면서, 저는 계속 아마 요 GSE를 최근에 매매기는 뭐 많이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요때도 보시면, 좋은 모습이니까 들어갔다가 이 눌림자리에 들어갔는데, 힘있게 바로 제가 원하던 시나리오대로 뭔가 이제 뭐 차트의 모습이든 호가의 모습이든 뚫어내지 못하고 바로 밀리는 살짝 모습이 나와가지고 일단 좀 정리를 해줬습니다. 뭐 시장 지수도 항상 이런 종목들 매매할 때는 시장 지수를 항상 봐야죠.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 구간에서 시장이 좀 빠졌다가 뭐 또 반등을 줘서 뭐 일단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빠지죠. 아마 요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도 요 구간에서 진입을 했지만 그냥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결국에 계속 또 빠집니다. 지금 이건 아마 제가 저장을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가 매매할 종목,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들 급등을 하잖아요. 시장이 네. 시장과는 좀 상관없이 매매할 종목 요 자리일 거예요. 요 때도 제가 GC라는 종목을, 지금 앞에 이런 자리를 좀 보여드렸던 거고, 이때도 2월 8일인데 2월 8일이 일봉상의 위치는 역시 뭐 썩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네요. 이 자리. 뭐 큰 그림에서는 계속 지금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안 좋을 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때도 좀 매매를 했던 건데, 보시면 요건 이때는 뭐 잘 팔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욕심 없이 그냥 요 구간에서 공략해가지고 한 3% 4%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서, 요것도 자세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 정말 이거 1분봉이거든요. 근데 이거 1분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단 몇 초 만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생명 자원이든 어떤 종목을 단타 내가 데이 트레이딩 할 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주는 이런 식의 모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어느 정도 좀 챙겨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확실하게 좀 뭔가 의미 있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지 뭐 올라간다고 뭔가 쫓아가서 매매를 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GSE.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때 이제 매수는 애매한 자리잖아요. 애매한 자리. 요 구간을 돌파를 확실하게 하고 나서든, 네, 돌파 이후에 좀 눌림 자리든, 철저하게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한 거거든요. 요때도, 잘 베팅을 했던 것 같은데, 끌고 갔으면 뭐 좋은 결과가 또 나왔겠지만, 요 흐름을 제가 이때부터 매매를 했다라는 건, 이때 뭐 그냥 짧게 보고 나왔지만, 요 구간에서 쫓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쫓아가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기다린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베팅을 한 거다. 그래서 트레이딩, 단타, 급등주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또 매매를 해야 되고 또 수익이 나면 좀 수익 줄 때 특히 최근 같은 시장에서는 뭐 근데 시장을 떠나서 항상 챙겨가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잘 팔았어. 라고 하더라도, 뭐 또 급등하면 또 후회를 하고, 제가 주식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잘 하고, 매도를 잘 했어도, 수익을 보고 팔아도 후회를 하는 게 주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잃어본 경험이 있으면, 절실하게, 그러니까 읽고 나서 깨달으면 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다라는 말씀을 과거에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네, 대성 파인텍.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성 파인텍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저도 좀 건드려봤던 종목이어가지고, 요 질문 보자마자 다시 한번, 사실 이렇게 좀 강조드리는 영상이 많지만, 정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자, 제가 추가적으로 일동제약 사례 하나 더 좀 보여드릴게요. 일동제약도 최근에 얼마나 강하게 요 과거의 저항을 받았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까? 자, 분명히 이런 자리에서도 물린 분들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앞으로 좀 끝이 났느냐,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좀 급등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단기간 좀 빠르게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들을 벗어났거든요. 일단 5일선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좀 빼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좀 저항을 받았던 자리 아래까지도 좀 밀려난 상황이어서 자 지금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갈 자리에서 좀 바로 가주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러한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이격을 벌렸죠. 생명선 이격을 벌렸으니까 갈 자리에서 못 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기본적으로 생명선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선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어요. 자, 이것도 제가 언제 매매를 했었냐면 최근에 자, 일단은 제가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일동제약을 이틀 전이면 이날입니다. 이틀 전이면 2월 9일이죠. 이날. 그러니까 좀 양봉으로서 흐름을 좀 살려나가면 참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일동제약을 좀 봤었는데 자 보시면 이것도 수익을 본 계좌가 아니에요. 수익을 본 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게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내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고 들어갔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정리를 해야지 지킬 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일동제약은 이걸로 볼게요. 자, 일단은 시가예요. 시가. 여기가 이제 시가고요. 빨간색. 그리고 전일 종가가 초록색 라인입니다. 오전에도 시세를 좀 줬었어요. 하지만 그 흐름이 이어지질 못했고 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일봉 상황이 기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하게 좀 돌파했던 자리고 또 5일선 지지받고 딱 양봉 흐름 만들면 참 좋은 예쁜 자리여가지고 제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면서 계속 좀 흐름을 봤었거든요. 요게 오후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시가를 좀 회복하는 모습 속에서 베팅을 들어갔던 거예요. 베팅을 들어갔는데 갈 자리에서 가주지는 않았습니다. 갈 자리에서 돌파를 하면 네, 항상 이 오늘 보여드렸던 대성 엘텍이든 GS이든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자리에서 빠르게 돌파를 하던 아니면 눌리더라도 어떤 자리를 지키고 바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지키고 또 올라가지고 그런 모습 속에서 계속 좀 분할 매수로
진입을 했던 건데 여기서부터가 흐름이 조금 깨지는 거예요. 여기서가 고점을 드높였으면 이전에 좀 지켜주는 라인까지 이렇게 밀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좀 위협을 하니까 저는 일단은 좀 지키는 액션을 좀 취한 거고 요때도 그냥 진입을 했었는데 이거는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결국에는 요 구간에서 계속 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차트가 말하는 시그널 자체가 나 지금 갈 자리인데 계속 그냥 안 가고 있어. 그냥 이러면 빠지는 거거든요. 나 계속 빠질 거야 하는 자리가 특히 이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런 하락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가격대가 42,500원, 뭐 43,000원 구간이니까 네, 요 42,000원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제가 건드렸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갈 자리에서 못 가니까 계속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에서 아까 보니까 2%또 빠졌던데 그래서 좀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고점을 높였으면 어느 정도 지킬 자리 지키면서 가줘야 돼요. 요거는 저점을 또 빼는구나 하고 그냥 정리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못 내고 저도 짧게 손절로 좀 마무리를 한 요 날에 어떤 흐름을 좀 보여드렸고요. 차트를 공부하는 이유, 계속해서 매매 복귀를 하고 훈련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손실을 완전히 100%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손실을 취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잘 나가다가도 정말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매일같이 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늘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고, 일봉, 주봉, 월봉, 뭐 분봉, 틱, 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일봉이더라도 이렇게 계속 과거에 또 특히나 지지를 받았던 자리 깨면 정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나가서 나서 빠진 애가 아니라 빠지고 있는구나를 차트를 보고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 주봉이더라도 차트, 대응, 이런 매수 타점이라든지 매도 타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요거를 명심하시고 매매 복귀 차트를 활용해서 또는 일봉을 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차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매수다, 매도다 이런 자리가 나오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자리가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좀 매매 복귀 훈련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